과하면 독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시도합니다. 누군가는 아침마다 비타민을 한 움큼 삼키고, 누군가는 발포정이 일으키는 거품을 보며 이 한 잔이면 오늘도 든든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30년 넘게 신장내과와 노년의학을 해오며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 믿음이 오히려 콩팥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경우를 진료실에 들어온 66세 남성 환자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담배도 안 합니다. 매일 비타민C를 챙겨 먹고 있어요. 하지만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고 초음파에서는 작은 돌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고함량 비타민C 발포정을 마셨습니다. 비타민C는 몸에 좋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흡수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선 비타민C는 몸속에서 옥살산으로 변합니다. 그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만들고, 그 결석이 요관을 막으면 소변이 줄고 허리가 묵직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C 과용으로 인한 신장결석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비타민은 물에 녹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물에 녹는다는 건 쉽게 빠져나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콩팥이 그 모든 것을 걸러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콩팥이 과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과로하는 장기는 언젠가 조용히 고장이 납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단지 피로, 부종, 소변량 감소 같은 작은 신호를 보내죠. 그때 이미 절반은 손상된 후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환자는 58세 여성입니다. 요즘 얼굴이 자주 붓고 몸이 무겁고 식욕이 없어요. 그녀는 6개월째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 눈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노안이 시작되자 인터넷에서 눈에 좋은 비타민 A라는 광고를 보고 매일 챙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A는 지용성, 즉 물에 녹지 않습니다. 몸에 들어오면 간과 신장에 쌓입니다. 그 결과 간 수치가 올라가고 콩팥의 여과 기능이 떨어지며 몸이 붓고 피로가 심해집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신장 기능은 이미 2단계 만성 콩팥병 수준이었습니다. 질병이 아니라 보충제가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타민은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선을 넘으면 독이 됩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비타민이 독이 될 수도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이 필요하지 않은 영양소를 억지로 밀어넣는 순간 그것은 영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비타민 C, A, D, E, K 그중 일부는 수용성이지만 일부는 지용성입니다. 수용성은 하루에 일정량을 넘기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만 지용성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간과 신장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신장의 여과율, GFR이 떨어진 60세 이상에서는 이 축적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저는 매번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비타민은 왜 드시나요? 대부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좋다고 해서요. 친구가 추천해서요. 의학에서는 이것을 비근거적 복용이라 부릅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피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B12, 철분, 엽산 모두 수치가 있습니다. 수치가 정상인데도 무작정 보충하는 건 배가 고프지 않은데 억지로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쌓인 부담은 결국 콩팥이 대신 감당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화조이자 균형추입니다.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고 그중 필요한 물질만 다시 흡수합니다. 이 정밀한 필터에 불필요한 영양소와 첨가물이 쏟아지면 필터는 막히고 여과압은 상승하며 세포는 손상됩니다. 그 손상은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서서히 피로가 쌓이고 밤에 자주 소변을 보거나 다리가 붓고 혈압이 조금씩 오릅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탓이겠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콩팥의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좋은 비타민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좋은 것이다.
비타민을 챙기기 전에 꼭 물어보십시오. 이건 누가 권했는가? 왜 먹는가? 언제까지 먹을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그 비타민은 일단 멈추는 게 맞습니다. 이제는 광고가 아닌 몸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목이 마르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소변색이 진하면 여과가 지연된다는 신호입니다. 그 단순한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수십 가지 영양제보다 훨씬 큰 건강의 비밀입니다. 저는 오늘도 진료실 문을 닫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비타민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몸의 말을 듣는 습관이다. 그 습관이 당신의 콩팥을, 그리고 당신의 노후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서울의 겨울 아침은 항상 조용합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면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TV에서 봤는데 좋다 그래서요. 그분이 꺼낸 것은 칼슘 흡수 2배라는 문구가 붙은 고함량 비타민 D 제품이었습니다. 72세의 남성 김모 씨, 뼈가 약해질까 두려워 매일 2알씩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에서는 칼슘이 상한선을 넘었고 소변에서도 칼슘 배설량이 급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 D 과용 증후군입니다. 비타민 D는 분명 필요합니다. 햇빛이 부족한 노년층에게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중요한 영양소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조금 좋다고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비타민 D가 체내 칼슘 흡수를 과도하게 늘리면 혈액 속 칼슘이 높아집니다. 몸은 그 칼슘을 배출하기 위해 신장을 혹사시키고 결국 신장 석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메스꺼움이나 두통으로 시작하지만 지속되면 심장 리듬 이상과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에게 말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과 함께 먹을 때 약이고 혼자 많이 먹으면 독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유형의 환자입니다. 선생님, 요즘 손끝이 저려요. 그래도 비타민 B군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63세의 여성 박모 씨는 매일 B 컴플렉스를 2배로 먹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피로회복 주사를 맞고 있었죠. 검사 결과 B6 수치가 정상보다 3배 높았습니다. 비타민 B6는 신경대사에 필요하지만 과용하면 오히려 말초신경병증을 일으킵니다. 감각이 둔해지고 손발이 찌릿하며 회복에 수개월이 걸립니다. B12 역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사 남용입니다. 한때 한국에서는 비타민 수액, 영양주사, 배곡주사 등이 유행했습니다. 환자들은 피로가 풀린다고 느꼈지만 그 뒤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체를 모르는 혼합제제, 보존제, 함유 수액, 심지어 금속 미량 오염까지. 신장은 이 불순물을 여과하느라 밤새 쉬지 못합니다. 결국 급성 신손상, 단백뇨, 혈압 상승 등이 나타납니다. 한번 망가진 신장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한 가지를 명확히 말하고 싶습니다. 물에 녹는 비타민은 안전하다는 말은 절반만 진실이다. 물에 녹는다는 건 소변으로 배설된다는 뜻이고 그 과정을 담당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즉, 비타민이 과잉되면 신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여과율이 자연히 감소합니다. 그때 과부하가 겹치면 피로가 쌓이고 혈압이 오르고 야뇨가 시작됩니다. 모두 노화로 착각하기 쉬운 변화들입니다. 한편 저녁 식탁에도 위험은 숨어 있습니다. 한국 노년층의 식사는 대개 짜고 자극적입니다. 김치찌개, 멸치조림, 간장게장. 저녁에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몸은 그 소금을 희석하기 위해 물을 잡아둡니다. 그 물은 밤새 신장을 통과하며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결국 잠을 자다가 2~3번씩 깨게 되고 신장은 하루 24시간 쉴 틈이 없습니다. 저는 이럴 때 환자에게 약보다 식습관을 처방합니다. 오후 5시 이후에는 짠 음식을 피하고 물은 낮에 나눠서 마시세요.
취침 1시간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휴대폰을 꺼두세요. 이 작은 습관이 약보다 효과가 큽니다. 또 한 가지는 몸의 호흡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상 켜져 있어 혈압과 심박수를 올리고 콩팥의 혈류도 불안정해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명상이나 호흡 연습을 권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 신장의 혈관이 확장되고 여과가 안정됩니다. 그 몇 분의 평온이 밤새 신장을 회복시킵니다. 결국 비타민의 문제는 양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광고의 언어가 아닌 몸의 언어를 듣는 것, 결핍을 검사로 확인한 뒤에만 보충하는 것, 필요하지 않다면 멈출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한 습관입니다. 저는 오늘도 진료실 문을 나서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약을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용기가 더 큰 치료다. 그것이 콩팥을 살리고 삶을 지속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저는 오랜 세월 몸으로 배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병원은 조용해집니다. 복도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모니터에 초록색 선만이 살아 있습니다. 그 시간, 저는 진료 기록을 정리하며 하루 동안 만난 환자들을 떠올립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노인들이 요즘은 잠을 못 자요. 자꾸 다리가 붓네요 하고 찾아옵니다. 그중 절반은 콩팥이 이미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는 짠 음식을 줄이지 못했고, 누군가는 비타민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며 모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콩팥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하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노화는 병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다. 그 관리의 중심에는 항상 습관이 있습니다. 의학의 절반은 약이 아니라 습관을 처방하는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장을 지키는 5가지 원칙은 제가 수많은 환자와 시간을 보내며 정리한 결론입니다. 1. 검사로 결핍을 확인하고 필요할 때만 보충한다. 비타민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처럼 다뤄야 합니다. 피검사로 수치가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좋다더라는 이유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비타민 D, B12, 철분, 엽산 등은 모두 정상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있다면 더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다 섭취는 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노인은 신장의 여과율이 떨어져 남은 잉여분을 배출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피 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며 심하면 신부전으로 이어집니다. 비타민을 먹느라 병원에 온다는 말이 농담 같지만 진료실에서는 매주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상한 섭취량을 지켜라. 조금 더는 결코 조금 더 건강이 아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은 것은 더 많이 취하려 합니다. 하지만 영양소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필요량을 넘기면 작용은 멈추고 부작용이 시작됩니다. 비타민C는 하루 일 영지이 넘으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남은 양이 옥살산으로 변합니다. 비타민 D는 4형 IU 이상을 장기간 복용하면 혈중 칼슘이 증가하여 신장에 석회가 남습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이기에 축적되며 B6는 100G 이상을 오래 복용하면 신경이 손상됩니다. 이 모든 수치는 연구로 입증된 상한선입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제가 환자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은 조금 부족할 때보다 조금 넘칠 때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3다 비타민 고무기질 제품은 조심스럽게 요즘 시중에는 한 알에 수십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올인원 멀티비타민이 넘쳐납니다. 겉으로는 편리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철, 아연 등 무기질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 신장은 그 모든 것을 여과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이 있는 노년층은 이 무기질 대사의 균형이 이미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금의 과다도 큰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저가 제품이나 온라인 수입품 중에는 납, 카드뮴, 비소 같은 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신장에서 거의 배출되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결국 염증과 섬유화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있는 한 알보다 내 몸에 맞는 한 가지를 고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비타민은 양보다 적합성이 중요합니다. 주사 수액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저는 가끔 젊은 실습의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로를 수액으로 해결하려는 순간 의학은 광고가 된다. 비타민 주사나 수액은 반드시 의학적 근거와 무균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피로회복, 피부 미용, 숙취 해소 같은 이유로 무분별하게 시행됩니다. 고용량 비타민C 주사,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이런 수액은 혈관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성분이 불확실하거나 보존제가 섞여 있으면 혈관 내 염증이 생기고 신장이 그 잔여물을 처리하느라 과부하를 받습니다. 실제 응급실에는 주사 후 급성 신손상으로 실려오는 환자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인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그 단순한 역설을 잊지 마십시오. 필요한 경우라면 의사의 처방 아래 정확한 용량과 주기로 정품 수액으로만 맞아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주사를 맞기보다 습관을 고치는 것이 진짜 치료입니다. 음식과 수면, 그리고 밤의 평화가 최고의 보충제.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약을 처방했지만 진짜 환자를 변화시킨 것은 언제나 습관이었습니다. 약은 증상을 눌러주지만 습관은 몸을 바꿉니다. 특히 신장을 회복시키는 3가지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저염식입니다. 나트륨을 줄이면 혈압이 내려가고 콩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루 5 이하의 소금, 즉 한 끼, 국 한 그릇을 절반만 짜게 끓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수분의 리듬입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눠서 섭취하세요. 잠자기 직전에 물은 콩팥을 깨우고 밤새 소변을 만들게 합니다. 따라서 취침 2시간 전에는 물을 줄이고 목이 마르면 따뜻한 물 한 모금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빛과 호흡입니다. 현대인의 밤은 너무 밝습니다. 휴대폰의 푸른 빛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고 그 결과 수면의 깊이가 얕아집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신장도 회복하지 못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불빛을 낮추고 천천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그것이 신장의 밤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런 처방전을 써줍니다. 하루 한 번 따뜻한 바나나 반쪽과 조용한 어둠. 그것은 약이 아니라 습관의 처방입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바나나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조용한 어둠은 뇌와 신장에 쉼표를 선물합니다. 작은 실천이 만든 기적들. 몇 해 전 69세의 식당 주인 박영숙 씨는 밤마다 3번씩 깨서 화장실을 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음식을 짜게 해왔어요. 이제는 버릇이라 못 고치겠어요. 저는 그날 약 대신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간을 절반만 줄여보세요. 국물은 2숟가락만 남기세요. 2주 뒤,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얼굴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밤에 한 번밖에 안 깨요. 음식도 더 맛있어요. 그녀는 그날 이후 혈압약 용량도 줄였습니다. 소금 한 꼬집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 택시 운전사, 오성호 씨. 30년 동안 밤 운전을 하며 커피와 라면으로 버텼습니다. 수면 부족과 카페인으로 콩팥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커피 대신 보리차, 술 대신 미지근한 물, 밤에는 바나나 반쪽을 권했습니다. 열흘 후 그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 처음으로 한 번만 깼어요. 새벽이 이렇게 고요한 줄 몰랐어요. 그의 혈압은 내려갔고 얼굴색은 밝아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의사 선생님, 약이 아니라 사람이 저를 살렸네요. 노후 건강의 본질, 듣는 몸을 만드는 것. 나이가 들면 몸은 말을 합니다. 피로, 부종, 잠이 안 오는 밤. 그 모든 것은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신장은 그 신호를 가장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보냅니다. 오늘은 짜지 마라. 오늘은 좀 쉬어라.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때 몸은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의학은 놀라운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결국 건강을 지키는 건 생활의 미세한 선택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보다 빨리 걷는 습관으로, 어떤 사람은 짠국 한 숟가락 덜 먹는 결심으로, 어떤 사람은 잠자기 전 휴대폰을 끄는 용기로 자신의 몸을 바꿉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노후 건강의 진짜 의미입니다. 마지막 기록. 오늘 진료가 끝난 후 저는 오랜만에 수면 일지를 펼쳤습니다. 수많은 이름들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환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록 옆에는 짧은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잘 잤다. 그 한 문장이 의사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합니다. 저는 펜을 들고 새로운 환자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약 대신 습관을 바꾸는 중. 신장은 조용히 회복 중.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병원 지붕 위로 쌓이는 동안 저는 커피 대신 보리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도 배우는 게 의사의 운명이라면 나는 오늘도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건강은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 만든 결과다. 그래서 나는 내일도 환자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비타민은 조연일 뿐입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습관, 그것이 주연입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사람의 콩팥을, 또 다른 밤의 평화를 지켜주기를 바라며 조용히 불을 끕니다.